어떻게 이 멜로디가 한국 노래에서 나올 수가 있지? 여기 오래된 가요를 듣고 충격에 빠진 한 러시아인 여성이 있습니다. 그 노래는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곡이었는데요. 한국에서 이런 노래가 인기를 끌었다는 사실에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는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나탈리아 페트로바예요. 저는 소련 시절에 매우 중요한 집안에서 자랐답니다. 저는 제 세계가 존경과 자부심으로 가득했던 시대에 태어났어요. 집안 곳곳에 전해 내려오는 용감한 혁명가들의 이야기와 고귀한 꿈들이 아직도 제 마음속에 생생해요. 지금은 탐사보도 기자로 일하고 있지만 어린 시절의 추억은 여전히 제 일부로 남아있답니다. 저는 모스크바에 살고 있어요. 차가운 겨울과 그 차가운 공기 뒤에 숨은 따뜻한 마음들이 있는 도시죠. 매일 아침 창문을 통해 부드럽게 스며드는 빛을 보며 과거를 생각하곤 해요. 우리 가족이 굳건한 가치관으로 존경받았던 때를 기억하며 저는 우리 역사의 위대함을 믿었답니다. 그런데 인생은 갑자기 힘든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한때 믿었던 체제가 아주 빠르게 변했고 저는 안정감을 잃었으며 소중하게 간직했던 많은 꿈들이 서서히 희미해져 갔어요. 처음에는 뉴스 앵커로 커리어를 시작하며 우리 시대의 진실을 자랑스럽게 전했어요. 그때만 해도 다른 문화에 대해 의심을 품곤 했었죠. 한국은 그 특이한 풍습과 낯선 언어 때문에 제가 알아야 할 곳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역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믿었고 외부 세계는 별로 의미 없다고 여겼었죠. 모든 곳마다 각자의 아름다움과 강인함이 있다는 걸 저는 그때는 몰랐어요. 어느 날 작은 아파트에서 친구가 보낸 편지를 읽고 있었어요. 그 편지에는 한국이라는 먼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죠. 호기심이 생기긴 했지만 제 마음은 아직 옛 생각에 무거웠어요. 창밖을 내다보며 익숙한 모스크바의 거리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곧 인생이 저를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게 만들 줄은 상상도 못했답니다. 제 세상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변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따뜻한 봄날, 딸 이리나의 아파트를 방문했을 때를 기억해요. 이리나는 똑똑하고 독립적인 아이예요. 자주 저에게 과거와 러시아 너머의 세상에 대해 물어보곤 하죠. 그날 부드러운 한국 노래가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그 멜로디는 부드럽고 다정했어요. 오랜 옛날 모스크바의 한 작은 카페에서 아주 특별한 사람을 만났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랐어요. 저는 눈을 감고 음악에 귀 기울이며 마치 노래가 제게 직접 말을 걸어오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처음 민혁 씨를 만났던 날을 생각했어요. 그때 저는 젊고 희망에 차 있었고 뉴스 앵커로 일하고 있었죠. 그의 환한 미소와 다정한 눈빛이 아직도 생생해요. 비록 그의 언어는 많이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의 조국에 대한 열정은 분명했답니다. 그는 한국에 대해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며 부산의 분주한 거리와 고향을 감싸는 부드러운 해풍을 묘사해 주었어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한국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게 만들어 주었답니다. 그때 처음으로 호기심이 피어나기 시작했고 제가 알고 있던 것 이상의 삶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리나의 아파트에서 들려오던 그 노래는 그 잃어버린 날들을 다시 불러일으켰어요. 마치 과거가 저를 부르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저는 자리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그때 오래된 카페와 따스한 불빛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던 젊은 남자의 희망찬 눈빛이 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어요. 소중한 무언가를 잃은 슬픔과 그 기억이 주는 힘으로 인해 기쁨이 공존했어요. 그날 저는 옛 상처에 머무르지 않기로 다짐했어요. 미래를 희망으로 바라보기 시작했고 물어야 할 질문들도 전해야 할 이야기들도 많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세상에 대해 더 알고 싶었고 오랜 시간 제 마음을 감동시켰던 한국을 직접 보고 싶었어요.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저를 치유하고 성장하게 해줄 것임을 알고 있었어요. 그 부드러운 한국 노래의 멜로디는 제 추억의 속삭임이자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었답니다. 저는 그날을 아주 선명하게 기억해요. 모스크바의 화창한 봄 오후 딸 이리나를 만나러 갔던 날이었어요. 긴 겨울이 지나고 도시가 서서히 다시 살아나고 있었죠. 나무들은 새싹을 틔우고 공기에는 부드러운 온기가 감돌고 있었어요. 이리나의 아파트는 작지만 아늑했어요. 그녀가 집을 따뜻하게 꾸미기 위해 많은 정성을 들였다는 게 느껴졌어요. 아파트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부드러운 한국 노래가 배경에서 흘러나오는 게 들렸어요.
음악은 간단하고 차분했어요. 그 소리를 듣자 저는 이상한 감정의 혼합을 느꼈어요. 멜로디는 부드러우면서도 슬펐어요. 마치 오래된 카페에서 민혁 씨를 처음 만났던 운명적인 날을 떠올리게 했어요. 잠시 눈을 감고 음악에 제 마음을 맡겼어요. 창가에 조용히 앉아있던 제 모습을 본 이리나가 다가와서 엄마 괜찮으세요? 뭔가 생각에 잠기신 것 같아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처음에는 말없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과거와 그 기억에 담긴 수많은 감정들이 제 머릿속을 스쳐갔거든요. 부드러운 한국 노래는 마치 잊혀진 제 인생의 한 구석에서 보내온 메시지 같았어요. 이리나도 참 다정한 미소로 저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날을 기다리는 듯 했어요. 잠시 후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이리나야, 이 노래를 들으면 거의 잊고 지냈던 한 시절로 돌아가게 된단다. 예전에 한 작은 카페에서 만난 한 청년이 생각나거든. 그의 눈빛은 다정했었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나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줬던 기억이 나. 그러고는 잠시 창밖을 내다보며 분주한 거리 위로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모스크바의 익숙한 풍경과 소리들이 그때의 기억 때문에 달라 보였어요. 이리나가 제 옆에 앉으며 부드럽게 엄마 좀 더 이야기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1989년 젊고 희망과 자부심으로 가득 찼던 뉴스 앵커 시절의 날들을 이야기했죠. 분주한 모스크바의 거리와 따스한 빛으로 가득한 작은 카페, 그곳에서 민혁 씨를 만난 기억을요. 그는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으로 의학을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의 미소는 다정했고 러시아어가 서투르긴 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그의 눈빛이 반짝이며 조국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때 저는 한국에 대해 많이 알지 못했어요. 제 자신의 뿌리에 너무 자부심을 느껴서 다른 문화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민혁 씨의 말투는 제 마음 깊숙이 닿았어요. 그는 한국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며 부산의 분주한 거리와 따뜻한 바닷바람이 불어오는 고향을 생생하게 묘사해 주셨어요. 그의 언어를 많이 알지 못했지만 그의 감정은 한마디 한마디에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제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이리나는 귀 기울여 들었어요. 호기심과 이해로 빛나는 눈빛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녀는 그 카페와 자신의 나라를 이렇게 깊게 믿는 사람을 보는 느낌이 어땠는지 물었어요. 저는 그 순간 제 안에서 새로운 무언가가 피어나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세상이 제가 알고 있던 것 이상이라는 사실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다른 문화, 특히 한국 같은 곳을 무시했던 제가 민혁 씨를 만나고 나서 서서히 시각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지금 흘러나오는 이 노래가 바로 그날을 떠올리게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노래를 들을 때마다 마치 그 작고 따뜻한 카페로 초대받은 듯한 기분이 든다고요. 또한 그의 다정한 눈빛과 부드러운 목소리를 기억할 때마다 제 마음이 한층 가벼워지는 것 같았어요. 그 기억은 마치 제 과거와 아직 쌓아가고 싶은 미래를 잇는 다리와 같았어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제 내면의 한 부분과 다시 연결된 기분이었어요. 이리나가 제 손을 잡으며 엄마 이야기가 정말 생동감 넘치네요. 그 순간이 엄마를 얼마나 바꾸었는지 느껴져요. 엄마가 느끼셨던 감정과 인생에 영향을 준 분들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 말씀이 저를 자랑스럽게도 약간 감동받게도 했어요. 제 기억을 나누면서 옛 상처들이 치유되는 것을 느꼈고 세상을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세상과 각 문화 속의 아름다움에 대해 더 배우고 싶었어요. 그날 오후 이리나의 아파트에서는 대화와 부드러운 회상으로 가득 찼어요. 우리는 옛날 이야기를 나누며 모든 문화가 존중받는 세상에서 살아간다면 어땠을지 상상해 보았어요. 저는 언젠가 꼭 한국을 직접 방문하여 지금까지 듣기만 했던 그 장소들을 보고 싶다고 이리나에게 약속했어요. 제 기억 속 진실을 찾고 제 삶에 감동을 준 그 열정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렸죠. 배경에서 부드럽게 흘러나오는 그 노래는 과거가 우리 마음의 말을 건네면 그것이 더 나은 미래로 인도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만 같았어요. 저의 인생이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바뀐 그날을 분명하게 기억해요. 1989년의 서늘한 봄날, 저는 모스크바에서 희망과 포부로 가득 찬 뉴스 앵커로 일하고 있었어요.
그날 잠시 업무에서 벗어나 도시의 오래된 지역 중 한 곳에 있는 작은 카페를 방문해 보기로 했어요. 이 카페는 특별한 매력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갓 내린 커피의 향기가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저는 호기심과 약간의 긴장감이 뒤섞인 채로 카페에 들어갔어요. 분주한 거리가 보이는 창가 자리에 앉아 사람들의 발걸음을 바라보며 부드러운 배경음악에 귀 기울였어요. 그때 저는 뉴스와 바깥 세상에 대한 생각에 잠겨 있었죠. 그러다 한 구석에 있는 작은 테이블에 혼자 앉아있는 한 젊은 남성을 발견했어요. 그의 얼굴은 다정해 보였고 눈빛에는 부드러움이 느껴졌어요. 저는 저도 모르게 그에게 끌리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는 읽고 있던 책에서 고개를 들었고 저희 눈이 마주쳤어요. 말없이도 뭔가 깊은 곳에서부터 따뜻함이 밀려오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늘 다른 문화의 사람들은 저와 많이 다르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젊은 남성 덕분에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었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그에게 말을 걸기로 했어요. 그의 테이블로 다가가 앉아도 괜찮겠냐고 여쭤봤어요. 그분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여 주셨어요. 자리에 앉아 저는 제 소개를 드렸어요. 그의 이름은 민혁 씨였고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으로 의학을 공부 중이었어요. 공부와 조국에 대한 열정이 그의 눈빛과 말투에서 확연히 느껴졌어요. 러시아어는 서툴렀지만 그 진심은 말 한마디 한마디에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민혁 씨는 천천히 또 분명하게 한국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는 고향인 부산에 대한 애정을 가득 담아 설명해 주셨어요. 활기찬 시장과 해안에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까지 생생하게 묘사해 주시면서 마치 눈앞에 웃음이 가득한 거리와 따스한 햇살 아래 펼쳐진 바다를 그려주는 듯 했어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한국을 생명력과 에너지로 가득 찬 곳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저는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음식, 음악, 그리고 고국의 풍습에 대해 여러 질문을 드렸어요. 민혁 씨는 인내심 있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대답해 주셨어요. 그는 한국 문화가 깊은 전통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현대적인 아이디어를 수용하고 있음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그분의 열정에 매료되어 버렸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에 대해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거든요. 예전에 다른 문화에 대한 작고 편협한 생각들이 민혁 씨가 들려주신 풍부한 이야기 속에서 작게 느껴졌어요.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카페 안은 다른 손님들의 부드러운 웅성거림으로 점점 채워졌지만 저는 여전히 우리 대화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민혁 씨는 어린 시절의 이야기와 가족으로부터 배운 가치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어요. 선조에 대한 존경과 근면의 중요성을 소박하고도 진솔하게 전해주시더라고요. 저희는 서로 다른 배경을 가졌지만 인생, 희망, 그리고 선한 일을 하려는 마음에 있어서는 공통점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그분과 깊은 연결고리를 느꼈어요. 예전에는 다른 문화를 그저 외면했던 제 자신을 떠올리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 조용한 카페 한켠에서 저는 모든 문화가 지닌 아름다움과 지혜를 하나하나 배우고 있었어요. 그분의 다정한 목소리 톤 덕분에 대화는 마치 시원한 날에 불어오는 따스한 산들 바람처럼 포근하게 다가왔어요. 어느새 시간이 훌쩍 흘러 카페 주인께서 문을 닫을 시간이 되었다고 알리셨어요. 저는 그 순간이 끝나기 싫어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민혁 씨와 저는 연락처를 주고받으며 앞으로도 계속 연락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저는 새로운 생각들로 머리가 가득 차고 가슴은 이전보다 훨씬 가벼워진 채로 카페를 나섰어요. 그날은 제 인생의 큰 변화의 시작이었어요. 모스크바 너머의 세상에 대해 궁금해지기 시작했고 다른 문화로부터 배울 수 있는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민혁 씨와의 만남은 제게 열린 마음과 호기심의 중요함을 일깨워 주었어요. 저는 제 생각을 바꾸는데 결코 늦지 않았고 다정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인생이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그날을 자주 되돌아보며 우연히 나눈 진솔한 대화에 감사함을 느꼈어요. 그 만남은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열어준 진정한 연결의 순간이었어요. 저는 존경, 희망, 그리고 함께하는 꿈의 가치를 다시 한번 소중하게 여기게 되었답니다. 그 운명적인 만남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고 모든 만남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새로운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기회를 품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었어요.
어느 아침 저는 설렘과 약간의 긴장감이 뒤섞인 채로 일찍 일어났어요. 저는 러시아에서 숨겨진 진실들을 파헤치며 탐사보도 기자로 열심히 일해왔는데 계속 마음속에 남아있는 한 기억이 있었거든요. 바로 그 작은 카페에서 민혁 씨를 처음 만났던 날의 기억이었어요. 그 기억은 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았답니다. 저는 답을 찾아야겠다는, 그리고 과거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한때는 무시했던 한국, 제 마음에 깊은 감동을 준 나라에 대해 더 알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한국 여행을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민혁 씨가 이야기해 주셨던 그 장소들을 직접 보고 싶었고, 그의 조국에 대한 깊은 열정을 이해하고 싶었어요. 새로운 나라를 탐험한다는 생각에 희망이 가득 찼고, 제 인생에 새로운 장이 열릴 것만 같았어요. 딸 이리나와 제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더니, 이리나는 커다란 눈을 반짝이며 따뜻한 말로 격려해 주었어요. 다른 문화를 배우는 것이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든다고 말해 주었답니다. 이리나가 저와 함께 이 여정을 떠나고 싶다고 했지만 그녀에게 꼭 치러야 하는 중요한 시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 만류했답니다. 저는 중요한 몇 가지 물건을 챙기며 짐을 꾸렸어요. 제 인생을 바꿀 순간들을 담기 위해 오래된 카메라도 챙겼고 관찰한 모든 세부 사항을 기록할 수 있도록 노트북도 가져갔어요. 나중에 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을 잊지 않으려고 했거든요. 아파트를 나서면서 저는 익숙한 모스크바의 거리들을 뒤로하고 새로운 가능성이 가득한 세계로 발을 내딛는 기분을 느꼈어요. 한국으로 가는 비행 시간은 길었지만 평화로웠어요. 저는 창가에 앉아 구름을 바라보며 각 구름마다 제 과거의 한 조각이 담겨 있는 것처럼 상상했어요. 착륙하고 나서 밝고 분주한 세상 속으로 발을 내디딜 때 공기가 달라진 것을 느꼈어요. 언어도 표지판도 소리들도 모두 달랐죠. 저는 이리나가 없어 약간 불안했지만 그래도 깊게 숨을 들이쉬며 모든 차이가 새로운 것을 배울 기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어요. 첫 번째 목적지는 서울이었어요. 도시는 활기차고 다채로웠어요. 높은 빌딩과 눈부신 불빛이 가득한 분주한 거리를 걸으며 사람들은 빠르게 움직이지만 그 속에서도 차분함이 느껴졌어요. 이전에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작은 세부 사항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맛있는 음식을 파는 노점상, 공원 근처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한국어로 오가는 대화소리가 공기를 채웠고 저는 큰 흥미로 귀 기울였어요. 모든 순간이 새롭고 생명력으로 넘쳐나는 느낌이었어요. 걸으며 저는 민혁 씨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그분께서 부산을 바다가 귀 기울이는 비밀을 속삭이는 도시로 묘사해 주셨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부산의 해변에 서서 부드러운 바람이 얼굴을 스치는 상상을 하게 되었어요. 서울에서의 시간을 보내고 나서 저는 부산으로 이동해 바다를 직접 보고 그때 제 마음을 감동시켰던 감정들을 더 깊이 이해해보고자 결심했어요. 여정 중에 여러 따뜻한 분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어느 날 작은 시장을 걷고 있을 때 한 상냥한 가게 주인께서 따뜻한 차 한 잔을 권해주셨어요. 그분께서는 천천히 그리고 친절하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저는 미소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어요. 그 순간 자잘한 친절의 행동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느꼈어요. 저는 이런 작은 만남들이 오래된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 다른 문화를 이어주는 새로운 다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한 걸음 한 걸음이 퍼즐의 한 조각처럼 맞춰지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지역 사람들에게서 과거의 추억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담은 이야기를 모으고 그들의 말을 노트북에 기록했어요. 한국어를 잘 알아듣기 힘들어 번역기를 사용해 어색한 문장을 기록했지만 그래도 괜찮았어요. 아름다운 풍경, 분주한 거리, 그리고 도시의 고요한 구석들을 수없이 사진으로 남겼어요. 저는 한국의 정신을 모든 세부 사항 속에 담아내고 싶었어요. 볼수록, 경험할수록 제 마음속에 쌓였던 빈틈들이 서서히 메워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또한 저는 딸 이리나와 서로 나눈 약속을 계속 생각했어요. 이번 여정은 단지 민혁 씨와 한국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치유하기 위한 여정임을 느꼈어요. 한국을 이해함으로써 저 자신에 대해서도 더 많이 배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곳의 문화와 사람들, 그리고 생활 방식이 저에게 희망과 존경, 그리고 사랑에 관한 교훈을 주고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매일은 새로운 발견으로 가득 찼어요. 현지 음악에 귀를 기울이고 맛있는 음식을 맛보며 제가 알던 것과는 다른 풍습들을 배우게 되었어요. 배우면 배울수록 전에 한국에 대해 가졌던 의심이 얼마나 터부시된 것이었는지 깨달았어요. 이 나라는 따뜻한 정신과 자랑스러운 역사를 간직하고 있었어요. 제가 시작한 여정은 저를 변화시키고 있었어요. 옛 편견을 뒤로하고 새로운 경험에 마음을 열게 된 것이었어요. 이 여정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저는 계속해서 탐험하고 배우며 과거가 제게 밝은 미래로 인도해 줄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싶다는 강한 열망을 느꼈어요. 서울의 거리와 부산으로 이어지는 길 위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저는 한국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숨겨왔던 제 자신을 이해해가는 과정에 점점 가까워진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어느 날 아침, 저는 부산에서 설렘과 희망을 안고 일어났어요. 창문 너머로 햇살이 비추고 멀리 바다가 보였답니다. 얼굴에 부드러운 바람이 스치며 오늘이 새로운 시작임을 느꼈어요.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 남은 오래된 상처들을 치유하고 답을 찾기 위해, 그리고 한때 민혁 씨를 처음 만났을 때 느꼈던 그 열정을 다시 이해하기 위해 한국에 오게 되었어요. 그날 저는 민혁 씨가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힘쓰셨던 병원을 방문하기로 결심했어요. 분주하게 목적지로 향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거리를 걸으며 온통 한국어가 울려 퍼지는 소리를 들었어요. 노점상들이 신선한 과일과 따끈한 간식을 크게 외치며 판매하고 있었고, 도시의 에너지가 느껴졌으며 환한 미소를 지은 많은 사람들을 보며 따뜻한 환영을 받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생기와 다정함이 넘치는 한국의 모습을 꼭 보고 싶었어요. 병원에 도착하자 민혁 씨를 만날 수는 없었지만 그의 아들인 김준영 씨가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셨어요. 그는 작고 조용한 사무실로 저를 초대하며 그의 아버지께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 평생을 바치셨는지 설명해 주셨어요. 준영 씨는 아버지께서 과로로 쓰러지기 직전까지 밤늦도록 환자들을 돌보고 희망을 선사하셨던 이야기들을 들려주셨어요. 어쩌면 무언가를 잊기 위해 심수봉의 백만송이 장미라는 오래된 가요를 들으며 더욱 일에 몰두하신 것 같다는 설명과 함께 말이에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마침내 이리나와 함께 들었던 노래의 정체를 깨닫게 되었고, 수년 전 처음 제 마음을 감동시켰던 그 열정을 다시 느낄 수 있었어요. 놀랍게도 그와 이야기하면서 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저에 대한 것을 모두 잊어버렸을 거라는 생각과는 다르게 준영 씨가 보여준 민혁 씨의 일기에서 저를 언급한 것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소련에서 유학하던 시절 우연히 방문한 모스크바의 작은 카페에서 흘러나오던 서정적이고 구슬픈 노래를 홀린 듯이 듣고 있던 찰나에 마주했던 아련하게 눈부신 현지 여성이라는 묘사가 적혀 있었죠. 이후 하루 종일 병원 복도를 걸으며 의사와 간호사분들의 헌신을 직접 보았어요. 직원들이 제공하는 세심한 보살핌 덕분에 도움과 희망을 받는 환자들을 보며 모두가 함께 더 나은 삶을 만들어 가려는 공동체의 강한 정신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 경험은 예전에 부산에서 목격했던 다정함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고, 왜 민혁 씨가 자신의 나라를 그렇게 사랑하셨는지 이해할 수 있게 해주었어요. 병원을 떠난 후 저는 부산의 다른 곳들도 둘러보기로 했어요. 파도가 부드럽게 해안을 쓰다듬는 해변을 따라 천천히 걸었어요. 따뜻한 모래가 발밑을 감싸주고 바다 소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어요. 한 벤치에 앉아 물가 근처에서 가족들이 놀고 웃는 모습을 바라보며 제 인생의 많은 변화와 그 여정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새로운 이해로 다가왔음을 곱씹어 보았어요. 한때 의심과 편견에 사로잡혔던 초창기 시절을 떠올리며 이제는 새로운 경험과 우정의 마음이 열려 있음을 느꼈어요. 그날 오후 늦게 저는 바닷가 근처의 작은 카페도 방문했어요. 나무 테이블과 부드러운 조명이 어우러진 소박하고 아늑한 카페였어요. 저는 차 한 잔을 주문하고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큰 창가에 앉았어요. 차를 한 모금씩 마시며 해가 천천히 수평선으로 기울어가는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하늘은 밝은 파란색에서 부드러운 분홍빛과 황금빛으로 변해갔고 저는 평온하고 만족스러운 기분을 느꼈어요. 노트북을 꺼내 오늘 하루 동안 떠오른 생각과 감정들을 차곡차곡 적기 시작했어요. 이 새로운 장면의 모든 세부를 잊지 않고 기록하고 싶었거든요. 글을 쓰며 지금까지의 여정을 되돌아보았어요. 모스크바의 차가운 거리와 작은 아파트에서 보냈던 고요한 순간들,
그리고 민혁 씨를 처음 만났던 날, 그분의 다정한 말씀이 제 세계관을 바꾸어 놓았던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또한 제 마음과 생각의 문을 활짝 열도록 격려해준 딸 이리나와의 대화도 기억에 남았어요. 이 모든 기억들이 모여서 저를 더 밝은 미래로 이끌어주고 있었어요. 바로 그 순간, 새로운 새벽을 맞이한다는 것은 단순히 새로운 장소로 여행을 떠나는 것 이상의 의미임을 깨달았어요. 과거의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배우고 성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다정함, 희망, 그리고 남을 돕고자 하는 의지로 쌓아 올린 깊은 한국과의 인연을 느꼈어요. 앞으로의 길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열린 마음으로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저녁이 다가오자 저는 새로운 목표의식을 안고 작은 호텔로 돌아갔어요. 부산의 밝은 불빛을 바라보며 오늘의 경험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제 과거와 미래 사이에 다리를 놓으며 계속해서 진실을 찾고자 다짐했어요. 제 마음속에서는 이 새로운 새벽이 이해와 사랑으로 가득 찬 여정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저는 어느 서늘한 아침 가슴이 두근거리며 일어났어요. 한국에서 여러 날을 보내며 상상도 못할 만큼 배우고 성장했거든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제가 그토록 다정함을 느꼈던 병원에서 저를 위한 작은 파티에 초대받았거든요. 제 인생을 바꿔놓은 민혁 씨와 가까웠던 분들을 만나게 될 예정이었어요. 병원에 도착하자 건물이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을 줬어요. 저는 다시 준영 씨를 만났어요. 그분은 환한 미소로 저를 맞이해 주시고 부드러운 빛과 다정한 목소리들이 가득한 한 방으로 안내해 주셨어요. 그 방 안에는 오랜 기억 속에서 잊혀졌던 많은 얼굴들이 보였어요. 간호사분들, 의사분들, 그리고 민혁 씨의 따뜻한 보살핌에 감동받은 환자분들까지 계셨어요. 그분들의 눈빛에는 감사와 희망이 가득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준영 씨와 함께 앉아 그분의 아버지인 민혁 씨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참석자들과 함께 들었어요. 아버지께서 언제나 다정한 마음으로 일하셨고 희망과 보살핌에 힘을 믿으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한 의사분께서 민혁 씨가 어려움에 처한 환자를 돕기 위해 밤늦게까지 남아 일하셨던 때의 이야기를 해주실 때 그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남을 진심으로 돌보는 분의 모습을 선명하게 그려주었어요. 마치 그 이야기들을 통해 다시 민혁 씨를 만난 기분이 들었어요. 방 안을 둘러보니 모두가 웃고 있었어요. 부드럽고 다정한 목소리로 저의 여정과 한국에 온 이후의 감정에 대해 물으셨어요. 저는 작은 카페에서 민혁 씨를 처음 만났던 날부터 서울과 부산을 여행하며 느꼈던 변화의 순간들, 그리고 수많은 추억을 불러일으킨 부드러운 노래에 대해 이야기해 드렸어요. 방에 계신 분들은 진심 어린 관심으로 귀 기울여 주셨고 그들의 따뜻한 지지가 제 마음을 더욱 따뜻하게 해주었어요. 그 방 안에서 저는 과거와 깊이 연결된 느낌과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깊은 이해를 느꼈어요. 모스크바에서 품고 있던 고통과 후회가 서서히 희망과 사랑의 교훈으로 바뀌어 가는 것을 깨달았어요. 또한 민혁 씨가 제 삶을 포함해 많은 사람들의 인생에 오래도록 남을 자취를 남기셨다는 것도 이해하게 되었어요. 제가 들은 이야기들은 퍼즐 조각들처럼 제게 인생의 큰 그림을 보여주었고 그 한 조각, 한 조각에는 다정함, 희생, 그리고 모든 사람이 치유하고 서로 돕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이 담겨 있었어요. 파티가 끝난 후 저는 근처 정원을 조용히 산책했어요. 돌로 만든 벤치에 앉아 맑은 하늘 아래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새들을 바라보며 제 여정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 되돌아보았어요. 모스크바에서의 젊은 시절, 작은 불씨가 따뜻한 불꽃으로 자라나기 시작했던 그때의 저를 떠올렸어요. 이 만남이 끝이 아니라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의 시작임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 젊은 날의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준 민혁 씨에게 꽃을 바치고 그의 자취를 기억하며 앞으로 나아갈 것을 다짐했지요. 맑은 마음과 희망찬 눈으로 저는 제 자신에게 약속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배우고 성장할 것이며 한국에서 배운 다정함과 희망의 교훈들을 잊지 않을 거라고요. 앞으로의 여정이 도전과 아름다운 순간들로 가득 차 있음을 알면서도 저는 그 모든 것을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평화로운 정원에서 저는 미소 지으며 미래가 주는 모든 선물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느꼈어요.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